예, 형마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월이 이제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고요. 1월은 세주기 때문에 역시 이제 또 상당히 좀 많은 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도 보니까 이미 출마 등록된 마필들을 보니까 좀 너무 많습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113년 만인가요? 겨울 장마라고 그러나요? 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인가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비가 왔는데, 주로가 지금 이 여름 같으면은 이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짜작짜작해요. 목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물이 이렇게 불빛에 반사될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좀 빠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짜작짜작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수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름 같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 겨울에는 수분이 안 빠지면서 얼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 모래의 입자가 좀 굵어집니다. 예, 굵어지기 때문에 말이 집어던지는 모래의 양이 발로 차는 양이 좀 힘듭니다. 굵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렸었죠. 이 바닷가에 파도가 왔다 가면 모래가 이렇게 싹 다져지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처럼. 물론 이제 빠지긴 합니다만, 그런 모래하고 또 일반적으로 백사장의 어떤 우리가 모래에 이렇게다 물을 부면은 그런 거하고 좀 틀려요.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입자가 뭉쳐진다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과 이제 틀리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월 중순 막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어떤 기록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m가 1분이 나왔다면 이 1분을 같이 요즘도 거의 한 0.5초 정도 좀 느려지긴 했는데, 이런 게 기록이, 전체적인 어떤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말들의 걸음이,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죠. 라스트에서 직선에서의 어떤 걸음들을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이때하고 12월달하고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걸음발은 틀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음 수는 틀려지진 않습니다만은, 이 걸음의 어떤 뭐랄까요, 말이 한 걸음 뛸 때마다 조금은 무거워진 느낌, 예, 둔해진 느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걸음수를 세면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약간씩 보입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눈에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로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글 올린 거 잠깐만 좀 볼까요? 네. 이게 뭐예요? 문진용님? 예. 저는 오기생 조한호 친구. 예. 조한호 때문에 저를 알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거는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조한우는, 제 동기생입니다. 6기생입니다. 예, 물론, 이제 조한우라는 워낙 좀, 동기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저희하고 한 4살 차이 났습니다. 저희는 다 또래였었는데, 가장 좀 많이 나이 차이가 났죠.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을 드리면, 3기인가 4기부터 그러니까 이 조한우라는 동기생이
기술을 4순가 3순가 4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 같이 이제 결국엔 합격해서 저랑 같이 이제 교육을 받은 기술양성소 생활을 1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가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형 그러면서 이제 따랐던 그런 분입니다. 예. 지금 아마 장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뭐 문자 신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될 수 있으면 예, 문자 신청하지 마십시오. 예, 저 그렇게 뭐 하루에 하나 마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리, 예, 분석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저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막말로 얘기해서 돈을 따달라 그럴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제가 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죠. 자,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경주를 딱 노리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좀 그런 경주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좀 경주마다 좀 분석을 이렇게 풀어 전개나 이제 조교나 이런 것들만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1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예, 국내산 6등급 결정 A형 경주인데, 뭐 이 경주는 뭐 그냥 뭐 클레이 위너하고 라운블러드하고 뭐 이 두마필, 이제 송암 티즈가 4번 송암 티즈가 얼만큼 버티느냐입니다. 이제 1번, 5번 라운블러드하고 클레이 위너가, 근데 얘네들이 아직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 나온블러드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이제 세다. 뭐 나온블러드하고 클레이너하고 같이 붙으면 여러 조건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1번 게이트에 있죠. 그다음에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왔죠. 예, 나와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험성이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허우적대요. 발 쓰는 게 가지런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3차까지 왔다라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정상 주기 1번 게이트 뭐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5번 클레이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정말 잘 탔는데 나치에서 격차가 벌어지죠. 예, 그게 어린 탓입니다. 어린 건 왜? 예, 이 어떤 후구 추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두마필이 그만큼만 뛰면 되죠. 근데 여기 송암티즈가 이제 데뷔전 때 그 폐출혈로 인해서 지금 몇 주 만에 나오죠? 90 몇인가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18주? 예, 18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발력이 있는데 조교 때 보니까 조금 자꾸 무뎌져요. 라스트에서 조금씩 힘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출혈, 여러분들 폐출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서 뭐 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9번 미스 엘리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1번 나운블러드나 5번 그 클레이너를 자력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1번, 5번 얘네들이 어떤 실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멀로기수가 기승술이 좋다고 해도 지금 뛴 걸음을 봐가지고는 조금 짧아요. 다른 막번 좀 활용하는 게 좋고요. 자, 12번 강야 시대입니다. 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온블러드나 클레이너하고 조금 다른 양상. 물론 이제 뭐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광야시대 같은 경우 일단 체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앞말이다 보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역시 이제 파워감이 좀 순말보다는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 덩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뭐 490kg, 500kg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잘생겼어요. 약간 체장 낀 거. 이제 굳이 흠을 잡는 거죠. 그런 것만 아니면 뛰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지난주에 저희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를 빛날 말 그래서 이제 쓰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좀 뜯어보니까 그렇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마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예, 뭐 배당의 메리트도 없죠. 뭐 삼복승식, 삼쌍승식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로 가겠습니다. 역시 1000m고요.
이제 4번 빅리버가 얼마큼 버티느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요거 이제 요즘에 요런 것들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기본적으로 이 걸음이 크고 느린 마필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걸음이 크고 느린 마필 있잖아요. 느린 마필. 이 느린 마필에 아직 요런 조금 분석이 좀 덜 됐다 그럴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걸음이 느리면 2살짜리나 3살짜리가 걸음이 느리면 일단 잘생긴 건 기본으로 해서 체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 느린 마필들 2살짜리 3살짜리든 저거 변하면은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이면은 10중 8구는 안 변하더라고요. 한두 마리 정도 변하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빅리버도 데뷔전 때 제가 그래서 말이 나빠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선행을 가가지고 이제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기본으로 얘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단점이 느린 걸음이야. 무슨 얘기냐? 힘을 많이 쓰는, 거기다가 아직 2살짜리 힘이 안 차고 경험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쪽에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는 추천을 안 드릴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 버텨주겠다 싶었는데 11월 달에 뛰었나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에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좀 무너지는 그.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뭐냐면 그래도 지금 2번의 경주 경험을 갖고 나니까 뭔가 말이 조금은 변하더라 이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이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일단 경험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2번을 하면서 뭔가 좀 말이 좀 빠릿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훈련을 하죠. 뭔가 이제 아프기도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근데 이제는 뭔가 좀 나아지니까 뭐 조교를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볼까요? 좀 강한 훈련에다가 좀 길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얼만큼 버티느냐,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마필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중이 조금 빠져야 된다라고, 그거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주 만에 나와가지고 조교가 정상이라고 해도 지금 이 기온에 좀 빠졌겠느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만큼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샤인 파이터입니다. 안쪽에 있는 그림이죠. 요거는 좀 그려드리고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요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잘 안 해드리는데, 자, 2번이 제일 빨라요. 13초 5. 그 다음에 4번이 있어요. 13초. 얘도 거의 5고. 그 다음에 5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 있어요. 안쪽에 있다라는 유리함이 있죠. 4번이 뭐예요? 빅리버죠. 네. 그러니까 요래서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철경 기수나 뭐 샤인프 김효정 기수는 웬만하면 선행을 안 가요. 좀 많이 늘었다 그럴까요? 기승술이.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조금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좀 잘 참으려고 해요. 근데 안 싸운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싸우질 않을 겁니다. 이 김효정 기수의 어떤 요즘 그 성향을 보면 전개하는 걸 보면 안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죠. 예.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올겠냐. 뒤에서 이제 넘어올 수 있는 마필, 요 큐피드 비상이죠. 요게 어디 있었죠? 최봉주 조사인가 있었죠. 예. 지금 공백기를 갖고 오면서 지금 12조에서 한번 이제 공백기를 갖고 뛰었습니다. 뛰고 이번에는 정상주기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이 끌더라고요. 실전에서 말하고 많이 그 다비드 기수인가요? 막 싸웠어요. 근데 이 싸우지만 않으면 요걸 축으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네, 아무튼 얘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어떤 싸운 것만 아니라면 조금 더 걸음이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2번 샤인 파이터나 빅리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센 초이스는 어떻게 하겠느냐? 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말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클레이 위너나 또 뭐 일경주의 그 일본 블루리바 무슨 라운 블러드 얘네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라스에서 다른 말들이 다 서서 착순을 왔는데 사실 그렇게 센 건 아니더라고요. 안쪽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네 마필로 좀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나머지 마필이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은 없고 이 포스원인가요? 포스원 약간 아직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리기 때문에 자세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약간 그 고개가 높은 그런.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연성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삼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플라잉 토로입니다. 플라잉 토로. 이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빅리버랑 같은 맥락입니다. 얘가 지금 그러니까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체형인데다가 또 뭐 힘으로 좀 뛰는데 하나 이런 게 여러분들 보시면 빅리버하고 이경주의 빅리버하고 삼경주의 이 누구죠? 플라잉 토르하고 한번 딱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바로 이제 다음 경주이기 때문에 금방 비교가 될 겁니다. 이 빅리버의 체형하고 이 플라잉 토르하고 체형하고 딱 비교를 보면은 얘는 막 이렇게 그 빅리버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걸음이 느리고 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좀 둔탁해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빠릿한 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플라잉 토르 같은 경우는 등치가 그렇게 크면서도 상당히 발을 밑으로 사뿐사뿐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를 좀 많이 기다렸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못 뛴 거예요. 아파가지고 조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8주 만에 나오지만 계속 조교를 해온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그 집에 선행마 뭐죠? 플라잉 보스? 플라잉 보스 뭐 이런 것들 누워서 떡 먹깁니다. 그냥 우습게 넘어서요. 예. 기본적으로 이 빅리버에 뛰는 주행 자세와 이 플라잉 토르의 뛰는 주행 자세가 다릅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빅리버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변화의 어떤 소지가 있죠. 근데 플라잉 토르도 뭐 4살짜리입니다. 전쪽 부상 때문에 좀 많이 뛰진 못했지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건 발심이 바닥으로 쫙 깔려서 간다라는 겁니다. 높질 않아요. 예. 근데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여기 9번 골드필드가 인기 1위더라고요. 참 뭐 선행이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안 됩니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마필 여러분들 5번 달았을 때 저기 안토니오 기수가 3차 올 때 그게 전부 다입니다. 예, 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가 1, 2경주의 선행마가 어떻게 뛰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골드피트가 여기서 선행가거든요. 근데 얘는 목이 짧고 목이 짧은 모기를 갖다 내리고 뛰죠. 신장력이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주로가 이런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거의 무뎌져요. 근데 뭐 선행이니까 무뎌져도 뒤에서 못 올라오면 뭐 입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 골드피처는 뭐 인기 1위권인데 예상도 좀 이게 인기만지 전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10번 이경주가 10번 10번이 13초 한 6, 11번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 있어요. 얘네들보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에선 느려요. 근데 저는 얘를 믿는 겁니다. 이 동쪽 글로리. 맞죠? 안토니오 기수거든요. 안토니오 기수가 뭐 여기서 얘가 따라가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선행이기 때문에 얘는 불편해. 얘는 선행 가도 힘겹게 뛰어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전개가 나오는데 얘한테 조금 불리함을 당해야 돼요. 불편하게 경주를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 목숨은 달려 있어요. 더더욱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쪽 글로리가 얘를 좀 방어를 할 뿐이지 얘도 선행을 간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쟤 빼면 안 되죠.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뒤를 벌리고 뛰는 마필이라서 계속 쓰는 마필이에요. 데뷔전 때 입상 한번 했어요? 아닌가요? 이 마필이? 예, 다른 마필인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이렇게 뒤를 좀 벌리고 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가 조금 없어요. 뭐 AP 파텍도 안으로 기대려고 하고 이게 정문 프리스입니다. 나올 기 1300, 1000m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라스트에서 걸음인데 역시 얘도 이렇게 허우적허우적하고 못 뛰어요. 근데 송재철 기수가 좀 뒤에서 힘한 배를 하니까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경주가 앞에서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쪽 글로리나 이 장산 X는 모르겠어요. 이마표는 뭐 잘 기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불규칙한 훈련에다가 뭐 실전도 뭐 이렇게 뭐 썩 눈에 띄지 않고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플라잉 토르인데 플라잉 토르가 만에 인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뭐 좀 기억에 나는 마필들 있죠. 이제 12번 고속 페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박태종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행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아주 뭐 여러분들에게 좀 내심 속으로는 힘을 준 마필인데 선행을 가서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클레이 위너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엔진이라 그러면 안 되지. 엔진은 뭐 내장이 심폐를 내장이 엔진이라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추진하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또 외곽에 밀려 있고 또 김영근 기수는 또 다시 선행을 가려고 할 건데 따라가나요? 따라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그 뒷다리에 추진이 조금 안 되는 마필들은 그 힘을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남들은 여기 다 오는데 얘는 힘 안 배하려고 이 동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취입은 해요. 했는데 얘네들이 쓰냐 이거예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뭐 서울시대나 이런 것들 추천드릴 때 그런 흐름을 읽었긴데 오판이 된 거죠.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얘도 보면 앞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겁니다. 죽는데 따라갈까봐 걱정스러운 거죠. 왜? 덩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안배해서 라스트에 끌어내면 되는데 과연 이 앞에서 서줄 거냐 안 서줄 거냐 요게 판단이 안 되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판단을 못하면 그게 이제 어떤 주로의 영향도 이제 요만큼 이제 보탬이 되는 건데 그건 따지지 말자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세네 초이스라든가 뭐 바디스타 안쪽에 있는 뭐 비앙크 뭐 천지바람 이런 마필들이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고속 페달의 취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폭삭 쓰는 마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고속 페달의 취입이 통하게 만들어 놓을 거냐 아니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바디스타 같은 경우는 반대죠. 얘는 뭐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 지난번에 하정원 기수가 약간 추춤거린 그 출발을 했어요. 매끄럽게 쫙 나온 건 아니고 한 반박자 정도 탁 늦게 나왔는데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매끄럽게 그 출발만 되면 선두권에 그러니까 4-5번째 따라가면 뒷심은 있는 마필이죠. 얘도 이제 어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느리게 뛰죠. 공중 되면서 괜찮습니다. 세네 초이스 같은 경우 6번입니다. 지난번 1000m 라스트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죠. 먼말이랑 빅플레인이랑 빅플레인이 능력이 없는 마필인데 1300에 왔다라는 거니까 지난번에 안토니오에서 따라가니까 선에 와서 따라가니까 모래 안 맞췄어요. 빅플레인 외곽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따라가니까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나스가 조금 더 벌어진다?
그러면 그냥 1300에 가서 힘 한 배 해서 그냥 타지 뭐. 그리고 1300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 역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자, 비앙카 같은 거 좀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조제루 기수가 3번, 오늘까지 4번째 타는데 이걸 잘 보자고요. 자,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예. 11월 23일 날 볼까요? 그 이전에도 그랬던가요? 그 전에 맞아요. 예, 선행을 가서 기억났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라스트 덜미를 잡혀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몇 마리가 있었죠. 한 서너 마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딱 선입 뒤에서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기수가 심한 배 하려고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만은 요게 촘촘했다라는 얘기야. 어디 나갈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이 막 이 마필이 성질이 칼칼해서 끌고 가는 그런 마필인데, 이제 고개를 바짝 쳐들고 끌고 가는 마필인데 아주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잼이라 그러죠. 딱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고로시입니다. 고로시가 이런 게 여러분들 고로시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만약에 기수가 적당하게 힘한 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고로시가 아니라 힘한 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뭐야? 뭐 다른 어떤 예상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어왔으면 이거 고로시지.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못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다 다른 예상가들이 뭐 고로시 당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힘한 배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라트에서 꾸역꾸역 올라와서 2차 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때요? 지난번에 누가 선행을 가니까 누가 선행 갔어요? 처음에는 붙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얘가 느리다라고 자기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요게 기수들의 실수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는. 그러니까 여기 선행을 가고 있는데 붙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좀 뒤쳐졌는데, 저게 느리단 말이에요, 걸음이. 넘어가. 요 구간 힘썼어요. 라지로 서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잘못 탔는데 일단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얘는 고개가 높아요. 목이 짧은 뭐 체구가 430kg밖에 안 되니까 목이 짧을 수밖에 없죠. 짧고 높고 성질이 칼칼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가면 안 돼. 거기다 몸도 경직돼 있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들은 참아줘야 돼. 이번에도 이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얘의 순발력을 저지할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이제 컴플리트 모션이나 천지바람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제루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뭐 거기다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비앙카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2번 천지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컨디션 좋고 또 하나 이제 8번 통일직주입니다. 요거는 일단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냥 제쳐두자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래서 뭐 디바인 파크라는 혈통입니다. 찾아보니까 디바인 파크가 뭐 그렇게 뭐 썩 그 훌륭한 혈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470kg, 80kg? 예, 70kg 정도 나가는데 뭐 어디 하나 흠이 없더라고요. 단지 하나 이제 데뷔전 때 데뷔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교할 때 안으로 약간 기댔어요. 약간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보기 싫을 정도 아니에요. 근데 리듬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렇게 리듬을 잘하는 말 거의 드물어요. 드문데 얘가 거기다 근성까지 갖고 있어. 근데 모르죠. 이제 근성이나 이제 유연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470kg, 80kg면은 이거 정말 잘생긴 체형이거든. 좋은 아주 뭐 순발력과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력 다 스태미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체형인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죠? 예, 엔진이죠, 엔진. 심폐기능. 이게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모래를 맞아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간 요거는 분명히 이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좀 일단 두고 보자고요. 한번 이번에 뛰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난번까지는 그 모래에 대한 그런 여파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내야 그래야 뭐 어떻게 하겠죠.
자,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네, 이경주도 뭐 원더풀 해넷이 선행 안 가면은 좀 무너지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가도 무너지는 마필이에요. 김용근 기수의 1번 게이트면 이거 뭐 죽기 살기죠. 근데 이경주에서 얘가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볼까요? 못 가네요. 예, 못 가요. 뭐 밀어서 갈 수는 있어요. 아주 심하게 좀 밀어서 갈 수 있는데 얘는 뭐 그게 느리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더 빠르네요. 예, 4번, 5번 또 안 보인다 그러실라. 그냥 대충 그냥 번호만 불러드릴게요. 자, 12번 이렇게 있고 2번은 요 뒤에 있고 3번이 요쯤에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이 이게 빠를 때는 선행을 갔을 때 그렇고 뭐 못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참으면 좀 더 뛰고 선행 가면 낮에서 좀 무너지고 이거 0.2초 정도 차이인데 그래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뒤에 있고. 그러니까 요는 얘가 이제 선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경주에 보면은 이 누구죠? 8번? 예, 8번이에요. 이게 말이 지난번에 2주 만에 나왔어요? 3주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3주 만에 또 출전하죠? 지난번에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를 좀 그냥 덜레덜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컨디션만 맞췄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2주 만에 출전했는데 지난주 2주 전에 그냥 전력 질주해놓고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꽝꽝 해대면 안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속보고 그냥 살짝 컨디션만 풀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는 거죠.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좀 힘을 남겨서 한번 해볼까? 실전에서 얼만큼 뛰는지 그게 정석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방법을 달리 해야죠. 근데 이번에는 3주 만에 3주에 맞죠? 3주 만에 출전하면서 예, 조교가 조금 예, 달라졌고 아주 말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매니챔프 좀 그마키틴이나 건포 이런 애들 뛴 거 보면은 조금 예, 강한 편성이라 걔네들을 보면은 강한 편성인데 그 군에서는 육군에서는 강한 편성인데 이마필 자체가 어떤 그 결정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2착으로 오는 건지 어쩌는지 기분 너너 천은짱 이런 마필들이 선행인데 외곽이 다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조금 뒷심이 있는 마필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중에 이제 8번 파크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좋아졌고 이 원더풀 마린입니다. 6번 원더풀 마린인데요. 이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 능력이 딸리더라고요. 주중 내내 이게 계속 눈에 걸리는 가시처럼 걸렸던 마필인데 이게 이런 편성에 올 거라고는 좀 물론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뭐 예전에 걸 잘 뛴 걸 들춰봐도 얘네들하고 견주어 보니까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입상할 정도는 아니야. 윈블레드가 선행가죠. 얘는 조금 버텨내기 힘들 겁니다. 기분 너너 이런 마필들 막 발심이 막 간결하지 못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후닥후닥 되면은 이제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패봉에 얘도 많이 좋아졌어요. 얘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얘한테는 거리가 좀 짧아요. 마패봉한테는 마패봉이 순발력이 조금 처져요. 그렇다고 해서 뒷심이 막 월등히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빠른 페이스에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그만큼 힘을 써야 되겠죠. 예. 자, 오경주 썼고요. 자,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10번 그린사랑입니다. 이경준 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리번 최고 작은 마필 한 발로 뛰는 천하여제 이거 결정타 없는 마필이죠. 한일매직 공백기 있고 바람의 소리 얘가 이제 선행을 갑니다. 그러면 티지로즈 마필도 천하여제 뭐 다 지금 불편하게 경주를 펼쳐야 되겠고 자 12번 내성병력 이 마필은 매번 걸리는 마필이에요. 보세요. 이런 마필들은 480kg짜리인데 딱 이렇게 한눈에 보면 말이 그냥 탁 들어와요. 근데 실전만 가면은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조교 때는 뭐 이렇게 좀 어슬렁거리는 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좀 실전에서 아무것도 못 보이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뭐죠? 예, 원더풀 마린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잘 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린사랑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때문에 지난번에 취소됐죠. 근데 얘는 잘 뛴 게 있어요, 예전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상만 회복하면, 부상해서 자기 컨디션만 찾으면 여기선 얘가 제일 세요. 제일 센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 직전에 나빴을 때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70, 60이었다면 지금 90,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컨디션이 올라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좀. 그 다음에 9번 가부풀킨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이제 부상 때문에 지난번 조교나 보세요. 막 구보 하나밖에 안 해왔어요. 워낙 성질이 칼칼하고 주폭이 작은 마필이에요.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이 말이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조교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뭐 동반숙보까지 할 정도로 이 마필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이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앙카나 얘나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성질이 칼칼하고 목이 짧고 가늘어요. 힘을 못 쓰는 체형입니다. 거기다 주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단지 조교만 잘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했다 해서 뛰는 게 아니고 얘가 각 어떤 조건이 경주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빨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마필이 과연 취입도 될까? 저도 많이 주중 내내 고민을 했어요. 컨디션만 좋아지면 취입이 되나? 그러니까 아무리 예전 걸 들춰봐도 취입은 안 통한다. 좀 그러나 조교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뭐죠?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아지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 백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맥혔던 마필이죠. 어떤 예상가들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한번 꾹뻑하고 지난번에 그 컬러즈 들어갔던 거 꾹뻑거리고 들어오는 거 그 다 쓰러져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뭐 심하게 봐가지고 말이 뒤로 쫙 갔다 딱 오고 이러면은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없던 능력을 막 월등히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상가들이 전부 다 월등하게 치부해버려요. 이 지난번에 보니까 박태종 기수가 뭐죠? 가운데 뚫고 나오려다 맥혀서 안으로인가 돌아 나와요. 돌아 나오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그 걸음 보면은 그 막힌 0.1초, 0.2초 차이 갖고 더 많은 능력을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지. 얘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좀 그린사랑의 컨디션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티즈로죠. 바람소리 선행 못 가면 죽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 1700m입니다. 이 골든브리지입니다. 골든브리지. 이 컬러즈 플라잉인데 부산의 컬러즈 플라잉의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잘 뛰는 마필이 있는데 서울에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마필이 없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라잉 토르하고 이 골든브리지하고 또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플라잉 토르 같은 경우는 고개를 이렇게 살짝 딱 들고 적당해요. 그러니까 얘가 발이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발이 들리죠. 같이 들립니다. 근데 고개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뻗으면 또 안 돼. 밑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위로 가는 마필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적당해야 돼. 플라잉 토르는 적당한데 이 골든 브리지는 다 좋아요. 동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힘 있고 다 좋은데 머리를 내리고 뛰기 때문에 리듬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 걸음이 자꾸 아직 힘이 안 차는 상태에서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주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다 유연하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뛰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딱 한번 때리면 탕 하고 이렇게 뭐랄까 쫙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개가 낮아 있는 마필들은 그게 없어요. 아까 플라잉 토르 같은 경우는 딱 때리면 쫙 드러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골든 브라이즈가 지난번까지는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빅리거 이런 마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자, 이 빅리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리거나 조금 이렇게 둔탁하다 그럴까요? 약간 느릿한 감이 있지만 이 골든 브리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는 있지만 상당히 빠릿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빅리거처럼 이렇게 느리고 둔탁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아무리 뜯어봐도 뭐 어떻게 타야 될지,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야 될지 이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타요? 추입을 해요. 추입은 얘가 그런 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불리할 것 같고 선행을 가려고 하다 보면 선행을 못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A1 킹입니다. 55초 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놀부초나 55초. 최근에 52, 53을 띈 걸 보면 얘는 벌써 2초나 3초가 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A1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아시죠? 제가 일단 고개가 높기 때문에 걸음이 느린 단점은 갖고 있지만 이 체형이 좋기 때문에 힘 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뭐랄까 좀 뛰어줄 거다, 입상할 거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근데 한 번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얘기를 말씀. 언젠 그 입상할 타이밍을 잡자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자주 입상하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아니라 어떤 편성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매치됐을 때 그때 딱 한 번 그 타이밍을 잡아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 얘가 뭐 능력이 있어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딱 들고 뛰어요. 거기다 힘이 있으니까 뭐랑 달순이랑 뭐랑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막 뛰려고 그래. 뛰는 구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이광석 기수요? 하정훈 이광석 기수가 잘 탔죠. 힘 한번 다 해가지고 뒤에서 쫙 외곽으로 모래도 덜 맞춰가면서 근데 날치에서 걸음 보세요. 말씀드렸죠. 슬로우. 그러니까 남이 못 뛰어서 3착을 온 거지 얘가 잘 뛰어서 3착 온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록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자, 6번 컬러즈 드라고입니다. 지난번에 앞에 보죠. 외국 기수인데 그거한테 더 걸어서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두 운동이라 그러죠. 전혀 거의 안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끔 그런 마방들 있죠. 배대선 조교사라든가 박윤규 조교사라든가 가끔 그런 마방들 보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마방은 컨디션이 꾸준해요. 그냥 먹이는 게 똑같은 건지. 근데 이 배대선 조교사나 특히 이제 그렇죠. 배대선 조교사 같은 경우는 맨날 고기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잘 먹일 수는 없어요. 그거 정말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떤 영양제를 예를 들어서 영양가 있는 걸 먹이면 한 달, 두 달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말 30마리, 40마리 계속 끊임없이 뭐 이제 고기만 먹이고 잘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그 체중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순간에 딱 보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대선 조교사 같은 경우는 막 20kg, 30kg씩 막 불어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어떤 시기가 되면 그 마방 말들이 다 그래. 거의 다. 열이면은 막 8, 9이 다 그렇게 해갖고 나와요. 그 컨디션이 정말 뭐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 박윤규 조교사에도 보면은 어떤 때가 되면은 딱 뭐 이렇게 좀 주기가 긴 건 아닙니다. 뭐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말들이 컨디션 변화가 확 와요. 그러니까 이 컬러즈들과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 먹여도 어디가 아프면 컨디션이 안 살아나거든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잘 먹여가지고 조교 빵빵 해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단점을 갖다가 그런 걸로 커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뭐 조교사의 어떤 그 능력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입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입상을 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잘 먹여가지고 조교 열심히 하는 게 밖에 없어요. 지금 멀로 기수를 이 부민호 기수가 말을 타던데 부민호 기수가 더 잘 타는 거 아닌가? 이거는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경주는 뭐 나머지 마필들이 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조금 처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경주는 저는 좀 안 건드렸으면 그냥 커피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 이거 재밌는 경주가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티송암이라는 마필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선행 외곽에 있었고, 박으른 기수가 다 선행 가서 이겼던 마필이고, 또 3차까지 왔던. 근데 오늘은 누구예요? 뉴문 워리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얘가 선발력이 더 좋아요. 1번 게이트에서 시티송암도 뭐 몰로 기수였던 기승술이면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티송암의 어떤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면 뭐죠? 13초 5, 14초 14초 얘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단거리긴 하지만 뉴문어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를 바로 만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붙잡고 가기 때문에 늦어도 13초 8, 9 정도는 끊지 않겠어요? 이겁니다.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선이 긴 거리와 바로 코너를 만나는 1700m이기 때문에 직선이 길었을 때의 13초 5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3초 8, 9, 14초까지 맥시멈 뭐 이렇게 좀 14초까지 봐줘도 얘보다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여태까지 보여준 순발력. 그럼 바로 코너를 만나기 데다가 2번과 1번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번이 가면 2번이 이렇게 나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코너 돌면서. 여태까지 모래 맞으면 안 돼. 지금 조교도 안 돼요, 말이. 조교도 막 훈련 승인자가 했는데 말이 워낙 좀 걸음이 크고 느린 마필이죠. 얘 뛰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뭐랄까요, 걸음이 느린 마필과 빠른 마필의 차이를 느끼시는 거예요. 걸음 상당히 하여튼간 뭐랄까요, 다 세 손가락 중에서 첫 손가락일 겁니다. 걸음 느리기로 따지면. 얘보다 더 느린 마필이 있나? 지금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간 얘는 상당히 걸음이 느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냐면 이 유연성은 있어요. 그래서 뛰는 거 보면 이게 말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어요. 이런 식으로 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가 힘을 많이 써야 되지, 모래를 맞아야 되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경주는 기본 능력을 아직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시티 챔프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동화 기수가 3차 왔을 때 그때 입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딱 3개월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주기가 좀 짧게 출전했기 때문에 페리 쉐입은 3차 고고, 2차 고고, 2차 고죠.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요 기간 동안 이게 지금 어디죠? 43조에서 4조로 이적을 하고 요런 겁니다. 요때 딱 옮겨가면서 그동안 43조 있을 동안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조교를 제대로 뭐 어떤 제대로라고 하면 안 되지. 뭐 좀 그냥 정상적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밥하고 국만 먹었던 거지. 근데 여기 가서 이제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말이 삐까번쩍한 거예요. 빠릿빠릿해.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느릿했어요. 거기다가 무릎을 약간 발을 높이 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비가 높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는 이제 3차 올 때 제가 첫 번째 추천드렸을 때 이때가 빠릿빠릿한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무릎 꺾는 거는, 무릎 꺾죠. 도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고개가 높은 것도 같이, 무릎과 높으면 고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한번 오프민호 기수가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능력이 있으면은 뭐 그런 마필들은 개중해요. 한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은 반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컬러리드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조교사의 능력은 입상하는 거야. 순위를 끌어올려 가지고 상금을 버는 겁니다. 네, 그게 조교사의 능력인데, 자 이제 뭐 조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완벽히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경주에서 좀 불편하고, 자 이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이 누구예요? 퀸 오브 캠프입니다. 퀸 오브 캠프인데 이게 컨디션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면 좋은데 그냥 조교만 했어요. 컨디션은 80% 갖고 조교만 한 거예요. 조교만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구죠? 시티챔프처럼 반짝하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뛴 걸 보면 얘가 80% 갖고도 정상 조교면 이긴다. 밥하고 국만 먹어서 이 반찬을 고기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고기 반찬을 안 먹었는지 80%밖에 안 돼요. 근데 정상적인 훈련을 해갖고 나왔고 여태까지 뛴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야. 강한 상대들만 뛰어왔어. 그런 경주에서 자꾸 이제 착순을 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80%만 갖고도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 또 좀 따져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8번 니암 수문이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티 송암이랑 거의 별반 차이 없어요. 걔는 얘가 좀 덜해요. 얘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느린데 느린 중에 뛰는 마필이 하나 있죠. 첨담제와 이런 마필 최고 이렇게 얇은데 뛰는 마필. 근데 얘는 좀 그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틀려요. 등치가 이렇게 좋으면서도 호우적 이렇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강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페넘브라 같은 경우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컬러즈 드로고도 기록이 저조하고 이 페넘브라도 보면 놀부천하나 페넘브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이제 기록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팅 그 말이 위험하면 배팅을 좀 쉬시는 게 좋겠죠. 여기 JM 파이터 같은 경우 인기권에 있으면 6번입니다. JM 파이터 같은 경우 인기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런 마필들이 바로 그런 마필들이에요. 리듬은 안 하고 힘으로만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1700에 가는 겁니다. 근데 1700에 맞게 타느냐? 탈지 안 탈지.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탔어요. 최현준 기수 빼놓고는 김정준 기수는 그렇게 안 탔어요. 최현준 기수 데뷔전 때 바닥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날라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리고 나서 1번 게이트인가에서 선행 뒤에 딸딸딸딸 매가지고 왔는데 그걸 지난번에 왜 인기말을 만드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얘의 어떤 그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1700에 왔지만 과연 그 기수가 그렇게 경주를 전개해 줄 것이냐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필들을 한해서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 가겠습니다. 파이널 칸지노, 트리플 킹덤, 배다리 프린스, 마이티 붐, 글로벌 파티. 이거 참 아이언 삭스. 제가 이 경주에서 아이언 삭스를 예상을 뺀 것 같은데, 일단 왜 그러냐면 이 파이널 칸지노도 마찬가지. 동체 정말 아까 뭔 얘기했었죠? 동체 정말 잘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힘으로라도 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고개가 높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불량주로 해서 59초를 뛰어가지고 아마 조금은 인기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트리플 킹덤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드러나죠. 저 바닥에 모래 맞고 있으니까는 말이 안 가잖아요. 가속이 전혀 안 났어요. 근데 나중에 또 올라와. 이런 것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래라는 거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적응을 해요. 아주 성질이 칼칼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막 계속 모래 맞는 것 때문에 얘가 머릿속에서 그냥 그걸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 어떤 성질이 칼칼한 마필들에서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느긋하고 그런 마필들은 한두 번 뛰면 금세 적응해요. 적응을 시켜줘야죠.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모래 맞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선행만 냅다 가버리면 언제 모래 안 맞고 어떻게 뛸 거냐고요. 이런 것들은 모래 맞으면 좀 뛸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배다리 프린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린 게 뭐냐면 트리플 킹덤은 모래를 맞으니까 가속이 쫙 뒤로 가는 게 뭐예요? 이 리듬을 안 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못 내는 거예요. 그 뒤로 쫙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배다리 프린스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서도 리듬을 해요. 조금 처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트리플 킹덤처럼 쭉 뒤로 가지는 않아요. 배다리 프린스가 뛰는 거 보면 나온다고요. 나와가지고 라스트에서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리플 킹처럼 뒤로 쫙 가버리면은 다시 올라오려면은 또 아쉬움이 남겨요. 근데 이 배다리 프린스 같은 경우는 리듬을 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스트에 그러면서 또 유연하니까는 꾸역꾸역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힘을 쓰는데도 또 올라온다고요. 이번에 뭐 조교 제대로 했는데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파티는 조금 그 컨디션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9번, 그러니까 글로벌 파티가 이 경주에 선행을 가요.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순발력이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선행을 가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나 지금 8경주까지 여러 경주가 있기 때문에 선행마의 어떤 그 걸음들을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말이 나빠도 이런 경주에서는 나쁘다면 말이 조금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주에서는 또 거기다가 지금 주로가 지금 비가 와 있기 때문에 질척질척하기 때문에 뭐 아까 처음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영향을 보일지 어떤 변수를 보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당일날 돼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마이티붐입니다. 주행심사에서 1분대를 뛰었어요. 1분 00초 8을 뛰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마필은 1200 뛰기는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흠 잡을 때는 없어요. 체구도 작지만 그 체구에 맞는 다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연해요. 발도 밑으로 잘 씁니다. 리듬도 있어요. 근성도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주폭이 작아요. 거기다가 2주로면은 선행을 좀 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선행 간다라는 보장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글로벌 파티가 워낙 빨라요. 지난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마이티붐의 순발력 같고, 그다음에 이 마이티붐이 주행심사 때 선행을 하나 달고 갔죠. 이렇게 갔죠. 얘가 안쪽에 있었고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어요. 라스트까지 1분 00초 8을 뛰면서 라스트까지 여유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뭐 어떤 그 체구가 작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능력을 보인 것 같은데 폭이 좀 작아요. 2주로에 좀 얘가 그러니까 좀 쉽게 뛰어야 돼요. 쉽게 뛰어야 되는데 그걸 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 경주에서 좀 센 마필은 시스퓨마 캡틴이죠. 근데 아직 얘도 등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좀 둔탁해요. 둔탁한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조금씩 힘이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뭔가 이렇게 뭐 이 마이티붐처럼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최고 작은 마필 경량급들이 좀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이 헤비급들은 보면 좀 느리고요. 뭐 마찬가지죠. 가끔 보면 마이크 타이슨? 예, 타이슨처럼 그렇게 좀 빠릿한 사람도 있지만 뭐 알리나 뭐 조지 포먼이 빨랐습니까? 물론 이제 그 체급에선 빠른 거지만 경량급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9경주였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300m고요. 또 마찬가지죠. 이 화이트킹이 선행을 갑니다. 안쪽에 빅토리킹이 있고 페더리킹. 페더리킹 같은 경우는 캣 같은 경우는 꼭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행만은 아닌데 이런 경주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수월하게 좀 뛰어야 되지 자력으로 다이나펀치나 뭐 화이트킹 이런 마필들을 이기기는 조금 빅토리킹 이런 마필을 이기기는 조금 그러니까 편하게 뛰어야 되겠죠. 예, 편하게 좀 뛰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편하게 못 뛸 것 같아요. 왜? 바깥에 화이트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대로 가면 괜찮죠. 지금 3번이 지금 그 페더럴 캣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얘가 페더럴 캣이고 얘가 화이트킨이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달고 가요. 이런 식의 경주가 오히려 페더럴 캣이 다른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얘는 뒤에서 좀 불편하죠.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좀 뛰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펀치도 좀 따라 나올 거고요. 이제 이 다이나믹 펀치가 이제 제대로 한번 만났죠. 빠른 마피를 만났어요. 이 페더럴 캣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8번이 이렇게 안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8번, 10번 이렇게 둘 다 나오면 3번은 이렇게 되는 게 얘네들이 빠르거든요. 빠르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을 둘을 이기려면 좀 수월하게 경주를 펼쳐요. 아예 뭐 뒤에서 그냥 니들 한번 싸워봐 딱 그러고 뒤에 있든지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이 합류해가지고는 얘네들이랑 몸싸움 해가지고는 힘을 썼을 때는 얘는 지금까지 뛴 그 걸음으로는 조금 이기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비교해봤을 땐 그런 상황인데 얘가 뭐 덩치가 작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팅 히어로입니다. 파이팅 교수 송재철 교수인데 이거 잘 모르면은 취입 안 돼요. 이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박태준 교수가 데뷔전 때 입상했을 때 제가 그다음부터 이 마필은 조금 위험한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얘도 지금 이 파이팅 히어로도 500kg가 넘어가요. 520kg 정도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클리러위나든가 이 파이팅, 그러니까 변화 10중 8구는 안 변하더라 이제 그런 말. 한둘은 변하는데 10중 한둘은 변하는데 8구는 안 변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그런 타입이에요. 이 파이팅 히어로 보면은 뭐랑 아까 얘기했던 파이팅 어택 뭐 파이팅 뭐예요? AP 파텍하고 동반 스포인데 걔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요? 예, 이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듬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박태종 기수가 데뷔할 때 늑발해가지고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었어요. 뭐 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말이 이만큼 가는데 자기는 여기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넘어가? 바보죠. 그런 기수가 어디 있습니까? 박태종 기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늑발을 했는데 여기서 몰고 나가는 기수가 몇이나 되냐고요. 물론 이제 뭐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이 상황에서는 그날 그 파이팅 히어로의 데뷔전 때 보면 득발이 많았기 때문에 쫓아갈 여력이 어떤 그런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11번 게이트였었나요? 붙들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게 이 본인 의지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안 타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얘의 능력을 그렇게 끌어낼 그런 어떤 전개를 안 펼쳐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비드 기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뭐 바나카 기수였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타보니까는 이거 그렇게 타면 안 되는 말이구나. 빨리 깨쳐야죠.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 딱 처음 타니까 그걸 제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조교사가 야 이런 말이니까 좀 그렇게 타라 그래도 내가 나가서 보니까는 발주 나가서 보니까는 내가 늦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 일단 쫓아가고 보자. 이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대표적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흠을 어떻게 최대한 좀 여파를 줄여서 얘의 능력을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단점 없는 마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단점은 이렇게 해주면 잘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반대로 해버리면은 가는 거죠. 뭐. 누경규도 그러니까 이 카일름연이 이거 실격당했던 마필인데 조심하십시오. 이 마필은 뭐 그렇게 능력이 아주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부상이 좀 나아져야죠.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뭐 제가 추천드릴 건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 얘네들을 이기기는 좀 어려워요. 10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1300m고요. 블레이즈스톰, 거센질주, 챔프K, 연이일출, 뭐 볼라본. 지난번에도 먼저 연이일출 같은 경우 10번입니다. 예, 연이일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연이일출이라는 마필 보면은 450km, 440km, 440km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마이티붐하고 440km 다 좋아요. 근데 마이티붐이라는 마필은 자가도 다 갖췄어요. 근데 연이일출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외곽 게이트가 좋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왜 뭐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경험을 해봤으면 상대가 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상대도 강해졌을 뿐더러 외곽 게이트까지 두 가지가 다 겹쳤고 거기다 얘가 갖고 있는 내측으로 기대려는 그런 단점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말은 좋아요. 막 갱기도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활기 넘치죠. 막 뛰려고 하죠. 뭐 근데 여전히 그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오늘도 외곽 게이트의 그런 불리함을까지 극복을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숙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거센질주입니다. 선행 뭐 매번 지금 선행만 가려고 그러는데 선행 데뷔전 때 못 가니까 3차 가서 문세영 기수 아니에요? 예, 맞죠. 그다음에 임경 기수 선행, 박은훈 기수 선행. 여기 지금 블레이스톰 선행 가려고 그러죠. 예, 또 누구 있어요? 거센질주 또 있던데. 심청사달 이건 좀 느리고 크림플라워. 예, 전부 다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이 블레이즈스톰 지난번에 그 누구죠? 견습 기수가 타고 막 이동진 기수예요. 문상혁 기수요. 막 그 마성투원인가 넘어서 막 선행을 낯이 섰어요. 얘는 단점이 뭐예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고개를 싹 들고 리듬을 안 하죠. 발이 떠 있어요. 요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플라잉 토르나 이런 마필들하고 조금 달라요. 발이 공중에서 이렇게 지면에서 떠 있습니다. 발을 쓸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무협지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가끔 보면 이상한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축지법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슝슝 이렇게 바닥에 떠다니는 거 그런 식이에요. 잠깐 보면은 샥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쫙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개가 들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면에서 발을 높이 쓸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 주면 두고두고 좀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일말의 승군전이고 거센질도 그렇고 이 경주도 뭐 좀 그래요.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마필은 남손이죠. 네, 남손인데 이 챔프 K 같은 경우는 9번입니다. 챔프 K 같은 경우는 20조 마방에서 옮겨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그 챔프 K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그 이현종 기수가 주로 탔죠. 박태종 기수 탔죠. 또 누가 탔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수들이 탔든 간에 뭐 20조에서 조교를 못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조교 빵빵했는데 얘의 어떤 단점을 커버를 안 시켜줬어요. 근데 얘는 보면은 다른 마필처럼 이 후구는 안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어깨가 안 나가요. 그럼 결국에는 답은 후구에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후구인데 그게 좀 안 보이는데 얘 뻗는 거 보면은 어깨를 못 뻗으니까 얘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 밑으로 잘 써요. 자꾸 속는 마필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깨가 안 나가요. 신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타요? 그럼 지금 32조 가니까 조교 좀 달리 해가지고 뒤에서 지난번 박태종 기수가 참았다가 끌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냥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빨리 체크를 해서 빨리 알아내서 그런 최대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된다라기보다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1800m. 이제 매지컬 초이스가 있고 골드 해머 있고 인천 치프요. 인천 치프 이거 오늘 이번에는 안에 갖춘 이게 뚫고 나와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고 그냥 가게. 이제 서울 탱크인데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조금 떨어. 지난번에 제가 컨디션은 좋은데 너무 늦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왔어요. 동방의 기억 지난번 추천드렸다 실패했던 마필 미스터 터너 있고 원더풀 이블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안돼 제가 그래요. 이게 왜 컨디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 컨디션 좋아졌습니다. 근데 얘가 그 예전에 뛴 상대들 보니까 좀 너무 약해.
하여튼간 뭐 기본 능력은 조금 더 있을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누구까지 예를 들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런 마필들은 조금 내가 봤을 땐 최범현 기수가 약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기수 전체적인 어떤 전개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욕심이 좀 뭔가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맞춰요.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페이스에 흐름에 맞춰버리면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만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빠르면 빨라야죠. 어차피 입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가서 입상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페이스를 유지해서 3착을 오더라도 이마필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떤 무리를 따라가 버리면 3착이 아니라 5착, 6착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마필의 능력을 가늠을 못해요. 스스로 기승자가 이마필의 능력이 서버리네? 그게 아니죠. 이 페이스 흐름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페이스가 아니라 얘네들 페이스가 아니라 내 페이스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유지를 시켜서 얘네들이 무너질 테니까. 근데 나치도 끌고 올라오면 3착으로 왔어. 근데 이렇게 전개를 안 하고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힘쓰고 여기 무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요 구간이라 그랬죠. 요 구간 힘을 썼기 때문에 5착, 6착 와버려요. 근데 이걸 갖고 얘가 기승자가 얘 능력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뭐 예상가들도 마찬가지고 복귀하는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능력을 얘가 잘못했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최범민 교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비앙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실수했다는 걸 기수가 깨달으면 돼요. 이렇게 타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이 3착의 어떤 능력을 여기 이 페이스가 아니라 내 페이스를 유지해서 3착으로 이마필 능력이 이거구나. 다음번에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또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랜던이 있고요. 매지컬 초이스. 이거 참 믿음이 안 되는 마필이죠. 지나면 이런 마필들이 마찬가지죠. 참 이 마필은 최고가 430km밖에 안 나가는데도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인데 또 뛰더라고요. 이런 건 참 가늠하기 정말 어려워요. 문제는 이제 골드 해머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뛴 걸로 보면 약간 처지는 능력입니다만 가능성은 더 있어요. 능력은 더 있는 마필. 이 매지컬 초이스 같은 경우도 능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스스로는요. 근데 얘가 지금 못 뛰는 이유, 지난번에 뭐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저기서 발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얘 여기서 이번에 또 안 돼요. 근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근데 이제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 브랜든을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이 어디냐가 문제인데, 일단 뭐 매지컬 초이스가 이 경주에 선행을 가려고 할까요? 네, 그게 관건이네요. 선행이 없나요? 원더풀 리블? 예, 없네요. 예, 없기 때문에 볼드해머요? 골드해머 갖고는 선행을 못 가죠. 원더풀 리블? 예, 이것도 선행은 아닌 것 같고. 선행마가 없네요, 이 경주. 조은이가가 선행가나? 선행마가 없네요, 이 경주. 소울리 매지스틱? 이게 선행이네요. 에이, 이건 뭐 선행 가라고.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12번 크레이지 팩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발 바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발을 안 바꾸는 발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깽깽이로 계속 가면 이 발에 그러니까 이 발에 무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다리로 다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한 대로 보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습보 같은 경우는 왼 뒷발, 오른쪽 뒷발, 왼쪽 뒷발, 오른쪽 뒷발, 왼쪽 앞발, 오른쪽 앞발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네 박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하중이 가는 발이 이게 제일 커요. 여기에 최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0km 나가면 1톤이 넘는 하중이 간다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모래가 푹신푹신해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 정도입니다.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왜 발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중을 나눠줘야죠. 여기에 1톤을 가던 걸 또 이쪽에도 해주고 발을 바꿔줘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이 클레이지 팩터가 이런 마필들이 안 바꾸던 마필.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이 오른발이 아프면은 결국은 왼발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연 제가 오른발이 아파서 왼발을 쓰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바뀌어서 이제 내가 좀 왼발을 써도 좀 편하구나, 오른발 왼발 자주 갈아서 써야지 이거냐, 아니면 말한 대로 오른발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른발을 못 쓰기 때문에 왼발로 가야 되느냐, 요겁니다. 둘 중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이 원래 왼발만 쓰던 마필이에요, 이 크레이지 팩터가. 근데 이번에는 오른발을 잘 쓰는데 부상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오른발이 온 것 같은데 참 희한한 맛 아닌가요? 교돌인가요?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다른 말인가? 하여튼간 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이 정도면, 예. 근데 얘는 동체에 비해서 조금 다리가 짧기 때문에 발발거리는 주폭이죠. 아까 얘기했던 플라잉토처럼 시원시원하게 뻗는 게 아니라 좀 발발거리는 그런 스타일. 약간 동체에 비해서, 등치에 비해서 주폭은 조금 짧아요. 그래도 어떤 그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파 57kg, 흥바람 지난번에 그랬고요. 태패션도 한생글로리는 아직 컨디션이 아니고요. V칸, 요 1200에서는 재미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너무 빨라요. 대박행진, 이게 이제 아까 그런 겁니다. 골드해머나 이 대박행진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해머도 더 보여줄 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이 대박행진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기록은, 전체적인 기록은 다 좋을지 몰라도 얘가 뛴 상대들을 보면 좀 약했어요. 전부 다. 약했기 때문에 너무 충분전이고요. 오히려 이제 흥바람이 보여준 능력, 강한 상대에서 보여준 능력은 조금 더 세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이고요. 이글 스프리터 선행 가야 되죠. 투어로즈. 요게 조금 걸립니다. 이 430kg짜리인데 보면은 계속 제가 한 2번 추천드렸죠. 이현종 기수가 탈 때도 꼴찌 왔고, 최근에 와서 지금 뭐 이현종 할 때 꼴찌 본 거 맞죠? 예. 맞아요. 예, 앞에부터 1200.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현정 기수가 앞에 붙으니까 뒤로 가. 뒤에 있으니까 지난번 누구 최범명 기수인가요? 아닌가요? 예, 최범명 기수가 뒤에 있으니까 또 날라오잖아. 이런 건 또 잘 탔나요? 1200보다는 1400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필들한테는 왜 힘을 안배를 해야 되는 마필한테는 그게 좋은데, 자, 아무튼 이경주는 12번 클레이지 팩터가 조금 말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11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